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믿고 쓰는 특급 용병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는 등판을 한 차례 걸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 아니 어디 부상당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하, 죄송합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또 나와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준비하는 게 있고요. 말미에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자전거 이야기 다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S부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매번 AS가 있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AS가 있다는 거는 지난 방송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방송에서 하자는 아니고요. 예. 마침 방송 나가고 나서 몇 가지 좀 사례 같은 게 생겨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공공 서비스 자전거 따릉이, 서울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와 공유 비즈니스죠. 공유 비즈니스로서 오바이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바이크가 드디어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바이크가 오바이트를 했나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쨌든 뭐 앱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 아무데나가 진짜 아무데나 소비자들이 아무데나 방치를 하게 되니까 이 구청에서, 지자체에서는 그걸 강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예컨대 그 공식 자전거 거치대에도 몇 달씩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전거도. 그러면 이제 보통 스티커를 붙여요. 왜 그 장기 주차한. 그렇죠. 스티커를 붙여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예컨대 구청에서 회수하겠습니다, 이런 걸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 오바이크 같은 경우가 자체 그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 같은 데서 설치해 놓은 자전거 거치대죠. 거기에 보통 이용하는데, 이게 또 이제 과도해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서 회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오바이크 입장에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업체에서 자체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력이 없는 거죠, 이 오바이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유 비즈니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맞지. 이거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공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것은 서비스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좀 안 좋은 모델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친 김에 한 두 가지 택시하고 버스 문제까지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우버가 국내 서울에 진출했다가 퇴출됐죠. 불법이다 해서, 불법 영업이다 해서. 그렇죠. 근데 최근에 플러스라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 공유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는데, 요것은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살짝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유상 운송 행위는 허가받은 업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만 할 수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 출퇴근 시간에 카풀하는 거 행위는 유상이 가능하다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저도 가끔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고급차들이 와요. 그래요? 얼마나 고급차가 옵니까? 기본이 벤츠. 그래요? 이런 상당히 고급차들이 와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요. 택시보다 한 1-20% 싸요. 벤츠가 오는데도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각종 이벤트들을 해가지고. 근데 10,000원 정도의 거리를 한 3,000원에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는 서비스죠. 엄청 싼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요렇게로 이제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법에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꼭 출퇴근에 쓰나 편한데, 차도 좋은데,
아무 때나 불러 쓰죠. 나름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택시 업체들이 이건 우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공공 영역과 공유 영역과 민간 영역 이게 사실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버스 이야기를 또 해보면 버스가 예컨대 장시간 노동 이런 걸로 대형 사고들. 그러니까요. 사고가 아니 참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17시간씩 일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민간 서비스니까 그것을. 근데 버스 대중교통은 공공 서비스다 해가지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와 민간 서비스 사이에 준공영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준공영제를 하니까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방세가 투입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떼돈을 버는데 정작 그 노동자들은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럴 경우 이른바 그 자유시장 경제, 그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하는 이제 사장님들의 반발이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공공성, 사회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진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택시든 버스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AS 한다면서 너무 거창한 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애청자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문제의식들은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요즘 문자당에 새로운 신상품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에 문자당 샵을 론칭 오픈했죠. 근데 그때 처음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이 그 함은경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함은경 씨의 반건조 생선. 물론 이제 함은경 씨 자체가 좀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야, 문자당이 떼돈 벌겠다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고구마, 유기농 고구마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중박 수준. 그래요? 소규모 고구마 농가로서는 자기로서는 대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고요. 또 하나가 그 감귤 판매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친한 선배세요. 제주도 내려가서 감귤 농사한 지 한 4, 5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예컨대 10kg다 하면은 10kg를 이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 많이 담으면 눌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대부분이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배송을 받으면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뜯어서 먹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물러터진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들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데 온 그대로 위에서 뜯으면은 밑에 깔려 있거든 계속. 맞아요. 나중에 버리게 되잖아요. 뒤집어서 쓰면 좋은데 이 감귤 양동주의 제주 감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주문하는 분들 1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많이 주고 맛있고 그래요? 단점은 너무 많이 담지는 말아주시라. 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몇 개씩 더 주는 거야 항상. 역시 한국은 덤이죠. 덤을 더 줘야죠. 근데 어쨌든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기에 적절하게 담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막 김장철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한 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이때가 김장철인데. 김장에서 제일 힘든 게 절임이에요. 진짜 배추 다듬고 씻고 절이고 또 씻고 뭐 이 과정이 어마어마 그게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대학교 때 어머니 그거 도와드린다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했다가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요. 김장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래 최근 몇 년 사이에 절임 배추.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맞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당 샵에서도 농민의 회원들이 하고 있는 그 배추 절임, 그다음에 알타리 절임 두 종류를 팔고 있는데 20kg에 3만 원이고 무료 배송이고 하니까 가격도 저렴한데요? 예, 가격도 뭐 꼭 저렴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가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여기 해남에서 저염 배추 절임, 순절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 절임은요,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솜씨가 없으면 김장 망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맞아요. 저염, 절임한 배추 절임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것도 꽤 많이 나갔는데 이 타이밍을 잘 못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김장을 내일 한다 하면 그 하루 전날 배송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새벽에 배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서너 식구 이제 뭐 김장도 뭐 가족 그 행사일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왜 안 옵니까? 정말 죄송한데. 어떡해요? 정말 죄송한데. 하루 전에 도착할 수 있게 주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배송은 보통 오후에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하루 전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하셔야지. 아침부터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 택배 드립니다. 노동자분들이 24시간 배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 퀵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퀵. 해남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그렇죠. 크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자전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전거 이야기 맨 처음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자출족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전거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좋아하고 즐긴다 해서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전거 좋아하고 즐기고 또 자전거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자전거의 고수라거나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경험치에 입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제가 오늘은 지하철로 여기를 왔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 돼요. 근데 자전거 타고 오니까 한 20몇 분, 30분 미만으로 걸리는데. 그것밖에 안 걸리나요? 지난번에 택시를 한번 탔더니 한 40분 걸리고. 자전거가 더 빠르네요. 강남이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한 2번 갈아타니까 1시간 딱 걸립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올 걸. 그러니까. 네, 알쓸신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자전거 이야기. 5번째 이야기고요.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주구장창 자전거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자전거 출퇴근, 그다음에 자전거 코스, 그다음에 자전거 여행, 추천할 만한 여행지 요 정도 좀 얘기하고 자전거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일 수밖에 없는 노동 이야기를.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때문인지 제가 해왔던 일 때문인지 노동인데 제 전문은 노동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노동. 성경 창세기 노동. 거기도 노동이 나옵니까? 그럼요. 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미래의 노동까지. 그렇죠. 조금은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잠깐 얘기가 샜네요. 자전거 출퇴근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챙겨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알아둬야 될 사항이 좀 있죠. 일단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자전거에 무슨 법 그러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돼요. 차마.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데 차는 당연히 차인데 마는 말 그대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마차 이런 말, 제가 한 몇 년 전에 고속도로에 갓길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말 탄 사람이 따그닥 아니 고속도로에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법이죠. 불법인 거죠? 차마 마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전거도 기본적으로 이 차마, 마에 해당되는 것, 차나 혹은 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켜줘야 돼요. 예컨대 역주행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도로에서 큰일 나잖아요. 예. 우측 통행 기본. 맞아요. 여기 일본 아닙니다. 우측으로. 그렇죠. 우측으로 가주셔야 되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를 타고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예컨대 오토바이들이 예. 뭐 퀵서비스 노동자들 보면 막 급하니까 막 인도로 막 질주하고. 네. 그렇죠. 횡단보도 절대로 그 내려서 끌고 가지 않잖아요. 타고 가잖아요. 예. 불법입니다. 그게 다 불법이군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컨대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실은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간 사람에게 네. 그래요? 애들한테 꼭 횡단보도로 자전거 타고 건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큰일 나겠군요. 그럼요. 그런 거는 진짜 아이들한테도 좀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작은 꼬마 자전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차마에 해당되는 거다. 보여줘야죠. 어른들이 같이 횡단보도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 인도에 타고 다니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인도도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다니면 또 이 자동 승용차 운전자들이 이제 눈살 경적 울리면서 맞아요. 뒤에서 빵빵하고 심지어 위협 운전도 하고 막 불안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북유럽 쪽의 자전거 혁명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들까지 세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좀 넓은 인도에는 자전거 도로 표시를 도로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서로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자전거 이걸 상징하는 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동요인가요? 따르릉 비켜나세요.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뭐 꼬부랑 이런 노래도 있었죠. 저는 그 노래 굉장히 나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노인 폄하. 맞아요.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자전거는 신문물이고, 이 지팡이 짚고 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비켜라. 이런 유의. 그렇죠. 좀 그렇군요. 다분히 혐오적인. 그렇죠.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전거는 보행자들에 비해서는 강자입니다. 교통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 해 주셔야 되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또 자전거에 비해서는 강자잖아요. 그렇죠. 배려해 주는 게 좋다. 그런 기본적인 거 좀 지키자. 이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요도 안 불러야 되겠네요, 이제. 그 노래 지금 거의 안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요. 나쁜 노래라니까. 애들한테 왜 그런 노래를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욱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뭐 코스나 이런 것들도 미리 숙지하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그 자전거 출퇴근이 굉장히 좋다라는 뭐 저는 예찬을 하고 있는 바인데 처음부터 무리하면 일단 안 됩니다. 뭐 예컨대 30km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죽습니다.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퍼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하는 것은 1시간 미만. 1시간 미만 거리 한 15km 미만. 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 15km도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일하러 갔다 오는 이런 것이니까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자기 안배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코스부터 일단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길치는 한 20몇 분이면 오는 이 자전거 타고 이 길을 벌써 한 3번째 빙빙빙 돌아가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자전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못 가는 데가 사실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히려 코스 짜기에는 훨씬 편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좁은 골목이나 이런 코스들을 쭉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신호 같은 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그 출근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코스를 사전 충분히 숙지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필요하고요. 신호 숙지해야 되고 안전장비. 근데 뭐 헬멧 쓰고 해서 머리가 문제가 되고 이렇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헬멧이나 기타 안전장구들 꼭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쫄바지 입고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민망하죠. 갈아입을 어떤 것들끼리.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옷 안 챙겨가지고 노팬티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가슴 졸이며 일한다. 화장실 갈 때마다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런 겨울에는 자출족들 어떻게 하는가? 그러게요. 제가 이 계절을 계산을 못하고 한 5번 정도 자전거 얘기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예. 벌써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추운 날 자전거 타라고 권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이게 자전거를 재미를 들이면요. 영하 10도까지는 아니 영하 10도면 칼바람이 날라올 텐데요. 그렇죠. 영하 10도까지는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페달링을 하면 예. 벌써 땀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어쨌든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별도의 시간 내지 않고 땀 흘리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분 지난 한 30분쯤 되면 땀이 얼기 시작하죠. 이제. 난리 나죠. 다른 데는 아니고 손끝, 발끝, 귀끝. 예. 이 세 군데. 네, 그러니까 땀 때문에 얼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야 장갑으로 커버가 되고 귀는 이제 귀마개로 커버가 되는데 이 자전거에는 발가락이 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지 커버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신발에 씌우는 건가요? 그렇죠. 신발 위에 덧버선을 씌워서 발을 또 보호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군요. 통하면 통한다고 다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바닥이 얼지 않은 한 그 추위는 그렇게 자전거 출퇴근에 문제가 안 되더라. 예. 아니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자전거 코스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서울 살다 보니 서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전거 코스는 일단 강을 따라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은 못 다녀도 산책로를 조금 넓히면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아픈 불쾌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요즘 이 다수 소유주 논란이 있는 4대강 4대강이지 또 4대강 자전거 도로는 또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자전거 타기 편한 거는 또 인정하는데. 예. 인정하려니 또 기분 나빠지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자전거 코스는 한강만큼 뭐 전 세계 그 수도 도시 중에 한강만큼 아름다운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절한 크기와 길이, 넓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한강 자전거 도로는 뭐 꼭 이건 이명박 작품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나름 잘 돼 있었다. 나름 잘. 이명박 얘기하려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맞아요. 다스 누구 거죠? 내 건 아닌데. 일단 한강 그 본류. 본류라 하면 뭐 양수리부터 그 서해 바다까지가 될 텐데 서울 중심으로는 뭐 잠실에서 행주대교. 여기 남단이든 북단이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자전거 천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여긴 한번 나가 보시면 정말 좋다. 자전거 타고 한번 나가보시면 나도 진짜 자전거를 타거나 출퇴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남단 북단이니까 북단에서 남단 서로 통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강 도로에서. 요런 거 잘 못 알아두시면 돌아올 길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겠네. 그렇죠. 근데 남단에 시작을 해서 북단으로 어떻게 넘어갔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리 옆에 또 난간이 있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 같이 다닐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올릴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잠수교입니다. 잠수교는 아예 한강 그 자전거 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밑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잠실 철교 같은 데가 계단이 있어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나요? 요즘 한강의 대교들은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편한데. 그렇군요. 이거 좀 살짝 찔리는데 거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전거 탑승금. 금지예요?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알아서들. 그렇죠. 하고요. 뭐 사람 없을 때야, 뭐. 성수대교, 한남대교, 이런 데가 바로 올릴 수 있는데요. 예. 나머지 다리들도 조금만 돌아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저기 행주대교에서 하남까지 가고 막 이런 불상사는. 너무 먼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동차 초보 운전자들이 예. 고속도로는 들어섰는데, 이 출입구를 못 찾으니까 차선 변경을 못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맞아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예, 있다던데. 그렇죠. 이런 거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다. 예. 거죠. 그리고 이제 한강 지류들 다 연결되니까 중랑천 좋습니다. 의정부 거쳐 소요산까지 예. 오직 자전거 도로로만 층별 따라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탄천, 양재천 여기 바로 옆에 좋죠. 안양천 좋고요. 저희 동네도 좋은데요. 불광천 좋습니다. 예. 네. 저도 어디죠? 저 문산 이런 데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예. 불광천에 내렸으면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전거 도로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편하게 안락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데고요. 조금 멀리 좀 가보면 이게 참 4대강 뭐 이것 때문에 참 기분이 확 나빠지는 그렇긴 한데 길 자체는 좋아요. 북한강 자전거 길이 있어요. 요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나요? 그 잠실에서 춘천까지 한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아예 다시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점심 먹고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기차나 그 고속버스 화물칸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요즘 가평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평요? 가평이 뭐 풍광도 좋고 이러니까 자전거를 아예 그 지하철이나 ITX죠 싣고 가서 타고 오는 이런 것들 많이 간다고. 그 버스 화물칸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접는 자전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 화물칸 굉장히 넓어요. 네. 거기 자전거 그냥 쑥 밀어보면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없습니다. 비용 안 받아요? 그럼요. 오. 여기 사실은 고속버스에 화물칸이 있는 이유는 비행기에 왜 개인 화물의 경우 포함되잖아요. 그쵸. 있든 없든 그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속버스도 사실은 그 개인 화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에. 그래서 그 무상으로. 당연히 무상입니다. 그렇군요. 북한강 자전거 길이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수리까지 보시면 뭐 이 춘천 거의 다 가서까지인데 옛날 기찻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덮어서 산책로와 그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선로고를 일부러 보이게 이렇게 해놨고 군데군데 옛날 그 조그만한 기차역들 있지 않습니까? 간이역들 거기 고스란히 이제 살려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기차는 대부분 평지를 달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지를 달리기 위해서 굴도 많이 뚫어 놓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반 도로, 국도로 자전거를 타고, 근데 춘천까지 간다 하면 오르막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죠. 근데 이 북한강 길은 기차 선로를 덮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평지다. 거의 평지. 이렇게 초보자도 탈 수가 있겠네요. 뭐 초보자. 뭐 어쨌든 타는 걸로 합시다. 어때 평지다. 평지라는 힘이 덜 든다. 그러니까요. 요게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러면 좋네요. 예전에 있던 간이역도 어떻게 재활용이 되나요? 재활용이 뭐 간이 쉼터, 뭐 커피 팔고 이런 걸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뭐 MT 가고 이랬던 그런 길들이 고스란히 좋군요. 거기는 사실은 트레킹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주말이면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북한강 나왔으니 남한강. 그렇죠. 남한강도 달려봐야죠. 이 서울 중심에서 간다 치면 이 하남 자전거 도로가 또 굉장히 한강 남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실 무렵에서 팔당대교 정도까지가 쭉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나 있는데 아마도 전국 자전거 도로 중에 가장 잘 돼 있고 아름다운 곳이 이 하남 쪽
자전거 도로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요? 보통 이제 심지어 자전거 일방 통행로도 있고요. 일방 통행 전용 일방 통행. 와하. 사실 이게 법적으로 자전거 한강 본류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 잠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산책로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놓긴 해요. 예. 근데 서로 지켜주면 좋은데 잘 안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 뭐 뛰어다니고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은 그렇게 그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건 사람과 자전거 같이 다니는 길이다. 아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남 그 한강 남단 하남 쪽에는 일방 통행이에요. 아예. 오. 아예 뭐 뚝 떨어져 있고 굉장히 넓고. 그래요? 자전거 한 2대 이상 3대 정도 다닐 수 한 방향 일방 통행로가 아하. 있을 정도로 좋고 또 갈대밭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멋있겠네요. 눈 구경만 해도 아. 그런 건데 예.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남한강 자전거 길까지 가게 되면 예.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양평 코스 뭐 이런데 그렇고요. 또 한숨 나오는 데인데 아라 자전거 길 있습니다. 아라 자전거. 알아요. 여긴 어디 쪽인가요? 인천 가는 거죠. 인천. 이게 참 황당무계한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아라뱃길. 네, 아라뱃길. 웃기잖아요. 중국에서 화물선이 들어와서 아라뱃길을 타고 마포나루에 내린다. 그러니까요. 아니 참나. 인천 컨테이너 부두에서 예. 이 컨테이너에 싣고 서울에 오는 비용에 한 서너 배 이상 들어요. 그렇게 가면. 서너 배가 깎이는 게 아니라 더 드는군요. 더 들죠 당연히. 이야. 제가 화물 노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이 4대강 처음에는 뭐 내일 한반도 대운하였었어요. 4대강도 아니고. 예. 맞아요. 한반도 대운하라니. 예. 아니 나 같은 물류 노동자, 화물 노동자가 보기에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예. 아니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왜 중앙에 그러니까요. 운하를 파냐고. 예. 그 빠르기나 합니까? 인천에서 이 서울까지 컨테이너 출애라 한 대가 오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여기 6시간 걸려요. 100길로 오면요. 100길로 오면 와.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오리배도 잘 없대요, 여기. 그래요? 자전거 길은 좋아, 근데. 자전거 길만. 뭘 이렇게 자꾸 파고 갈아 엎어야 누군가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벌고 오래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터미널들도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아라뱃길에. 그 여객터미널, 무슨 화물터미널. 그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놀고 있죠, 뭐. 놀고 있어요. 야. 근데 어쨌든 뭐 또 이 자연은 또 좋아서 풍광, 풍치 이런 거 굉장히 좋다. 예. 근데 또 뭐 뭐죠, 뭐 스탬프 찍어준다, 뭐 이러는데 뭐 스탬프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군요. 지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하트 코스. 예. 각각의 코스인데. 예. 그러니까 한강 본류에서 시작을 해서 안양천, 근데 의왕까지는 연결이 안 되니까 양재천, 탄천 이렇게 해서 한강 남단이죠. 그 서울 남단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예. 이걸 지도상으로 연결을 하면 하트 모양이 된다. 예. 하트 코스. 사랑이 이루어지는 80km. 근데 너무 힘들어서 사랑이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거는 게 있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필 코스. 어필은 뭔가요? 어필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일명 오르가즘이라고. 아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좋아하세요? 이게 그 자학적 쾌감이라. 그러니까 육시를 힘들게 해서. 그렇죠. 뭐 세디즘, 마조이즘 이런 건가요? 얘기 잘못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해냈다. 그렇죠. 하는 그 즐거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막에 대한 또 쾌감이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성취욕도 느낄 수가 있고요. 성취욕 좋네요. 예. 그 좋은 어휘를 왜 저는 쾌감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보통 이제 자전거라는 거는 이제 평지를 달리는 기계 맞나? 어쨌든 이렇게 인식되고 오르막이 생기면 힘들다고 일단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 힘든 데로 왜 가지? 예. 피해 가자 뭐 이러는데 그걸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런 데만 찾게 돼요, 사람이. 뽕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뽕. 뽕 맞은 듯이. 오르막만 찾아다녀, 일부러. 총 맞은 듯이가 아니라 뽕 맞은 듯이. 아니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된다기보다는 올라가자면 뭐 자기 집 근처 아무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코스화된 데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데가 남산이죠. 남산. 이 남산은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 허가된 자동차가 아니면은 출입이 안 되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 전기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일방 통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지켜주셔야 되고 자전거 탈 때도 그래서 국립극장 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국립극장까지 가는 길도 만만찮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근데 한강에서 시작한다 생각을 하면 한남대교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국립극장까지 가면 이미 이른바 퍼진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시작 지점을 보통 약수터가 있어요. 국립극장에 조금 길 건너가면 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스타트 지점으로 잡고 그 버스 정류장. 물론 이제 그 위에 팔각정까지 가는데 그 철에 따라서 팔각정까지 가는 길은 금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급경사고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올 때는 막 속도를 많이 내고 이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요즘도 아마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정도 잡고 있고 대체로 한 2km 조금 안 됩니다. 2km. 자전거로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장난 아니겠네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걸어서 2km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말씀하세요. 기본 한 16, 7분 정도 잡고요. 이건 최저 속도일 때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자전거랑 실속이라는 게 있어요. 실속. 속도가 너무 늦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그야말로 초보자가 올라갈 힘만 있으면 한 15, 6분 정도면. 왜냐면 그 이하로는 넘어져. 그렇겠죠. 이제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10분 미만대로 주파하는. 장난 아니네. 그 선수들이 등장을 하고요. 좀 탄다 하면 한 6, 7분? 그 정도 속도면 거의 평지 달리는 속도로. 그 짐승들이 있고요. 괴수들이 등장합니다. 괴수.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하면 아까 말씀 약수터에 밤에 모여요. 모여서 안장을 전부 뽑아. 안장을 왜 뽑아요? 앉지 말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댄싱이라고 하는데 안장의 엉덩이를 거치지 않고 일어서서 타는 거죠. 그걸 댄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좌우로 흔들린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춤추는 것 같다. 댄싱이라고 하는데 요 한 1몇 킬로, 한 2km 가까이 되는 그 오르막을 안장에 앉지 않고 댄싱으로만 올라갑니다. 그거를 또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또 엄청나죠. 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이 어필 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의 기아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정도 기어는 다 있으니까 기어 없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어를 아무리 좋게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달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대표님은 몇 분 만에 올라가시는지. 갑자기 숨이 콱 막히네요. 극비상으로. 극비상이세요? 아까 제가 2시간이라고. 2시간은 자전거 한 2개 메고 올라가도 2시간이면 가겠어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다음 서울에서 많이 가는 데가 북악 스카이웨이죠. 여기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세 방향에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세 방향이 있죠. 미아리, 고대, 뒷산이라고 하는 고대 뒷길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하나 있고 또 광화문에서 청와대 뒷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세검정 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길인데 제가 즐기는 코스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길을 한 바퀴 돌고 인증샷 찍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뒷산을 통해서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올라가는 건데 여긴 좀 길어요. 한 3km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필, 오르가즘의 철칙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쉬지 않는다. 중간에 쉬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3km를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요? 그럼요. 와. 중간에 쉬면 이제, 뭐, 초짜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혹시나 또 쉬는 게 들키면 그렇게 창피하고. 그리고 한 100m 정도 남았어. 근데 힘은 다 빠졌어. 예. 근데 참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와 대단하다 박수 막 이러면은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은 들어 죽겠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끝까지 올라가야 그 되는. 박수 치는 분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번 겪고 나니까 저 아는 것 같아. 그죠. 저 사람 분명히 쉬고 싶은데 막 박수 쳐가지고 힘들게 하자. 뭐 이런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 3km 정도는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뭐 근데 배후량 춘천 배후량 이랬는데 10km. 그 정도를 쉬지 않고 가죠. 그건 진짜 짐승이네요. 네. 근데 이 북악 스카이웨이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 좋고 또 뭐 일부러 드라이브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진짜 주의할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이 내리막의 속도를 너무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준 사망 사고 이런 것도 어이구야. 그래요? 죽거나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다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 지금도 그 팻말이 붙어 있어요. 예.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자전거 속도 내리막의 속도 줄이기. 그다음에 차량의 통행 방해되지 않게 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지킬 거는 지켜주시자. 그렇죠. 아니 세상에 지난번에 뭐 우리 자전거 세계 기록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제대로 진짜 쏘면 60-70km 정도 나오거든요. 예. 차량 그 시속 제한도 30km예요 거기. 거기에서 자전거로 60-70km로 막 쏴버리면 그건 아닌 거지. 그렇죠. 꼭 좀 지켜주십사 이런 거고. 또 일반 도심 도로에서 가장 긴 오르막이 남태령이죠. 남태령. 그건 뭐 서울 시내 외곽 전부 합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도 한 1km가 넘는 그렇죠. 그런 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 도로로만 보통 다니는데 사실 이거 쉬지 않고 올라가기 만만치 않죠. 자기 이제 체력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이제 다니는. 물론 이제 출퇴근 길이 거기밖에 없으면 뭐 다녀야죠. 뭐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한강도로에도 재미있는 고개가 사실 뭐 아이유 코스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유 코스. 진짜 아이유가 여기서 탄 건가요? 3단 고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유. 예. 3단 고음. 예. 그래서 이 잠실에서 하남 넘어 8단 가는 정식 명칭은 암사고개인데 암사고개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부암정 고개더라고요. 부암정이라는 데가 또 굉장히 또 이쁘고 뷰가 좋아요, 진짜.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 암사고개를 하남 쪽에서 8당으로 서울 쪽에서 8당으로 넘어갈 때 사실 그렇게 길거나 높지는 않은데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평지가 나와요, 갑자기. 짧은 평지가. 끝인가 했더니 또 나와.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갔는데 또 평지야. 끝인가 하니 또 나와. 그게 3번 이제 반복된다 해가지고.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못 가봐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원래 전차가 다니던 그런 아직도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그렇죠.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이유 코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타면 좋은 날이 오길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에 좋은 날은 우리 청춘 남녀들 이 아이유 코스 한번 서로 격려해가면서 올라가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부암정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진짜 좋을 거예요. 남한산성. 이 조금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좀 난 코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데인데 남한산성 뭐 워낙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 한 대 옆에 자전거 가기가 살짝 위험할 정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권하진 않아요. 여기 그 주말에 특히 막 자전거들 승용차들이 줄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자전거까지 올라가고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위험한. 그리고 성남 쪽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아니 그 산성이니까 말 그대로 낭떠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차하면 뭐. 어이구. 그래서 어쨌든 근데 좀 한적한 날 차량 통행 드문 날 이쪽 가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또 남한산성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쑥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고. 그리고 백숙 먹으러도 많이 가고요. 백숙 그렇죠. 술은 드시지 마시고.
자, 난코스 좀 말씀 계속 드립니다. 유명산인데요. 유명산은 아시죠? 예, 유명하죠. 유명한 유명산. 근데 여기까지 가는 코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 양평 하나콘도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서종 쪽에서 올라가면 중미산 천문대가 있어요. 근데 그쪽이 자전거 코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도 뜸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자전거 도로라고 이름 붙인 뭐 이런 데를 참 억지로 뭐 전국 뭐 4대강 종주 스탬프 찍어주고 막 이러지만. 예. 사실 요즘 워낙 그 도로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골, 그러니까 지방 국도만 가도 1시간에 차량 뭐 서너 대 다닐 정도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특히 서종 이런 쪽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미산 코스. 서종에서 중미산, 그 다음에 중미산에 다시 유명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코스들은 굉장히 한적해요. 워낙 한적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강적이 등장했죠. 어떤 강적? 오토바이 부대들. 오토바이를 거기서 타요. 할리 데이비슨. 예. 떼거리로 와서 막 자전거 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왕! 씩 올라갔다가 그 팀이 다시 쫙 내려오고 막 이런. 어우 참. 어쨌든 뭐. 아유, 그리고 그 매연 냄새 엄청 날 거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또 오토바이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은근히 짜증은 납니다만 오토바이도 즐기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저 청평 너머까지 가서 설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가는 코스 말고 거꾸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 코스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제가 이 힘든 오르막을 올라가는 비법을 하나 전수를 해드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쉬지 않고. 그게 비법이에요? 네, 그럼 끝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꾸역꾸역 올라가면 된다. 언젠가는 끝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또 끝에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 아까 뭐라 그랬죠? 성취감. 성취감. 저 똑해감이 태어날 뻔했는데. 그 성취감은 정말 오랫동안 남죠. 그렇죠. 그 성취감 때문에 또 그 길 찾게 되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시되 내려올 때 속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점검 꼭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브레이크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하면 이건 사망 사고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극악의 서울 근교에서의 극악의 어필이라고 하면 산막사, 도선사, 망해암 이 코스가 있어요. 각각 다른 곳인데 여기를 한 군데만 가면 뭐 초급, 두 군데 가면 한 번에 나눠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두 군데 가면 중급, 세 군데 다 가면 고급 이렇게 쳐주는 데가 산막사, 도선사, 망해암인데 산막사는 관악산에 있어요, 그죠? 좀 큰 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KT 철탑이라고 거의 관악산 꼭대기까지 가야 인정해 줍니다. 거기까지 자전거가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사이클로는 못 올라가고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려오지를 못해요. 워낙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끌고 내려와야지 타고 내려왔더니 오히려 사고 날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이 산막사 코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꽤 다녔었어요. 한 서너 번 실패한 후에 겨우 이제 한 4번째 정도에 이제 KT 철탑까지 올라갔는데 한 100m 남겨놨어요, 진짜. 100m는 거의 다 왔나 보다. 이러고 이제 진짜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어르신 서너 분이 이제 내려오면서 등산 갔다 내려오시겠죠. 내려오시면서 자기들끼리 막 여길 자전거 타고 올라와 하고 그러니까 한 분이 물어보니까 두 번째 분이 저 MTB로는 다 올라와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욱해가지고 당신이 타보시오. 이를 진짜 잘못하면 이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극악한 코스가 있어요. 짧은 구간이지만. 그런데 그 산막사는 그 정도죠. 도선사나 망해암은 전 코스가 그래요. 전 코스가 거의 거기는 그 절에 있는
트럭 같은 경우도 진짜 매연을 푹푹 풍기면서 겨우겨우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뭐 한다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거긴 정말 실수하면 앞바퀴 들려서 뭐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아이고 이런 정도의 진짜 극악의 어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군데를 또 열심히 다니는 분들. 도선사도 관악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절만 알아가지고 기사는 모르겠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요. 여기 가면은 밥을 주는데. 그래요? 가마솥에 밥을 아직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 신문사 있을 때 밥맛이 좋은 비결 첫 번째가 가마솥밥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가마솥의 과학적 원리 이걸 취재하러 여기를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산막산은 국수 줘요. 국수. 국수요? 국수도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어필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데서 성취감 나왔죠. 그죠? 쾌감이 살짝 돌다가 성취감으로. 그 성취감 때문에 찾게 되는데, 주위에 많아요. 뭐 고개라는 고개는 다 한 번씩 올라가 보는. 그래서 뭐 갈마 고개, 달래내 고개, 도마치 고개, 도마치째, 말구리 고개, 미음나루 고개, 백석 고개, 백운호수 고개, 서후 고개 이런 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평에서 서종, 그다음에 중미산, 유명산 이쪽 가는 길 중에 하나 벚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벚고개. 여기 굉장히 독특한데 아주 길진 않은데 고개라 하면 이렇게 꾸불꾸불해야 고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가요. 일직선으로. 한 1점 몇 킬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랬나요? 거기 동네처럼 까마득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한 몇 년 됐는데 아무도 없어. 차도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하게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성 라이더예요. 하얀 옷을 입은 여성 라이더가 소리도 안 들렸어 분명히 중턱까지 올라갈 때까지. 근데 거의 바람처럼 그 급한 급경사를 쉬익 하고 가면서 먼저 갈게요 이러고 젊은 여성이 쉬익 올라가고 진짜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이미 고개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울렸다. 진짜 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이런 귀신 같은 진짜 무슨 선수야 도대체. 처녀 귀신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자출사에 올렸더니 혹시 발이 없지 않았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벚고개, 벚고개 여인 이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실제로 겪었고 너무 놀랐어요. 소리 없이 진짜 앞질러 가는데 뭐 굴욕감도 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오르막길들 잘 찾아다니면 재미있다. 그리고 또 이런 길을 찾아다니는 또 그 번개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뭐 처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먼 이야기겠습니다만 이런 좀 일부러 힘든 코스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우희 대표님의 알쓸신자 잘 들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떻게 합니까? 알쓸신자의 마무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전문 분야 노동 이야기를 조금은 거창하면서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 더 재미난 얘기가 있을 테니까요. 혹시 모릅니다. 뭐 댓글로 아우성을 쳐주시면 다시 이야기 더 해달라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군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당 대표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이 있으면요, 연합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조직이 또 필요해요. 맞아요. 좀 굉장히 고전적인 당, 전선, 대중조직이라고,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문자당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존중 생산과 사회연대 소비라는 꽤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해서 뭐 현상 유지 또 좀 뭐 발전할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은 적어도 우리한테 수익은 크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합체를 만들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12월 1일 날 출범합니다. 예.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어이? 아니, 어떻게 콩가루가 연합이 됩니까? 콩가루 하면 콩가루 집구석. 그러니까요. 연상되고, 연합은 말 그대로 연대하는 이런 건데, 예. 희한하게 만들었다. 이 따뜻한 아이스 커피. 뭐 이런 느낌이네요. 시원한 군고구마.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문자당에서 시원한 군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이미 겨울이 돼서 예. 이제 철이 좀 지났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잘 팔렸어요. 시원한 군고구마. 그렇군요. 그것처럼 꼭 그것처럼은 아닙니다만 콩가루 연합이라 함은 세 가지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경불지능 같은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창작자들과 온라인 판매자들 그리고 또 소비자들, 청취자 겸 소비자들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이고 또 이 팟캐스트들도 뭐 특정 정치적 지향 혹은 특정 장르를 가리지 않고 뜻을 함께 하면 같이 한다 해서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뭐 12월 1일이 되면 오픈되겠습니다만 좀 신비주의를 가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렸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콩가루 연합입니다. 이 사람 도저히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 묶였다. 그래서 콩가루 연합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 사이트가 콩가루 연합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도 사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내용을 살펴볼 수는 있는데 지금 결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제할 수는 있어요. 지금 결제하면 혼란이 벌어지니까. 아니 무슨 혼란이 벌어집니까? 아니 준비가 판매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군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라는 것. 알려드리고 경불진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맙게도 저희도 콩가루기 때문에 이 콩가루 연합 당장 참가하겠다 얘기 드렸었죠. 콩가루 연합 잘 될 것 같아요. 많은 그럼요. 분들이 이미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이름에서부터. 그러게요. 콩가루 연합을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경불지 애청자분들도요, 이 콩가루 연합에서 나도 콩가루가 아닌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믿고 쓰는 특급 용병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는 등판을 한 차례 걸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 어디 부상당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또 나와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준비하는 게 있고요. 말미에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자전거 이야기 다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S부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매번 AS가 있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AS가 있다는 거는 지난 방송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방송에서 하자는 아니고요. 마침 방송 나가고 나서 몇 가지 좀 사례 같은 게 생겨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공공 서비스 자전거 따릉이 서울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와 공유 비즈니스죠. 공유 비즈니스로서 오바이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바이크가 드디어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바이크가 오바이트를 했나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쨌든 뭐 앱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예. 이 아무데나가 진짜 아무데나 소비자들이 아무데나 방치를 하게 되니까 이 구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걸 강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예컨대 공식 자전거 거치대에도 몇 달씩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전거도. 그러면 이제 보통 스티커를 붙여요. 왜 장기 주차한. 그렇죠. 스티커를 붙여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예컨대 구청에서 회수하겠습니다. 이런 걸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 오바이크 같은 경우가 자체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 같은 데서 설치해 놓은 자전거 거치대죠. 거기에 보통 이용하는데 이게 또 이제 과도해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서 회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오바이크 입장에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업체에서 자체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력이 없는 거죠, 이 오바이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유 비즈니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맞지. 이거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공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것은 서비스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좀 안 좋은 모델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내친 김에 한 두 가지 택시하고 버스 문제까지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우버가 국내 서울에 진출했다가 퇴출됐죠. 불법이다 해서. 불법 영업이다 해서. 그렇죠. 근데 최근에 플러스라는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 공유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는데 요것은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살짝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유상 운송 행위는 허가받은 업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만 할 수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 출퇴근 시간에 카풀하는 거 행위는 유상이 가능하다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저도 가끔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고급차들이 와요. 그래요? 얼마나 고급차가 옵니까? 기본이 벤츠. 그래요? 이런 상당히 고급차들이 와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요. 택시보다 한 1-20% 싸요. 벤츠가 오는데도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각종 이벤트들을 해가지고. 근데 10,000원 정도의 거리를 한 3,000원에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는 서비스죠. 엄청 싼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요렇게로 이제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법에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꼭 출퇴근에 쓰나 편한데 차도 좋은데 아무 때나 불러 쓰죠. 나름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택시 업체들이 이건 우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공공 영역과 공유 영역과 민간 영역 이게 사실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버스 이야기를 또 해보면 버스가 예컨대 장시간 노동 이런 걸로 대형 사고들. 그러니까요. 사고가 아니 참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17시간씩 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민간 서비스니까 그것을. 근데 버스 대중교통은 공공 서비스다 해가지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와 민간 서비스 사이에 준공영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준공영제를 하니까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투입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떼돈을 버는데 정작 그 노동자들은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럴 경우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하는 이제 사장님들의 반발이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공공성, 사회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진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택시든 버스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AS 한다면서 너무 거창한 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 애청자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문제의식들은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요. 요즘 문자당에 새로운 신상품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에 문자당 샵을 론칭 오픈했죠. 근데 그때 처음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이 그 함은경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함은경 씨의 반건조 생선. 아하. 물론 이제 함은경 씨 자체가 좀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야, 문자당이 떼돈 벌겠다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고구마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중박 수준. 그래요? 소규모 고구마 농가로서는 자기로서는 대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고요. 또 하나가 그 감귤 판매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친한 선배세요. 제주도 내려가서 감귤 농사한 지 한 4, 5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예컨대 10kg다 하면은 10kg를 이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 많이 담으면 눌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대부분이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배송을 받으면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뜯어서 먹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물러터진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들 먼저 먹을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뭐 주구장창 자전거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자전거 출퇴근 그다음에 자전거 코스 그다음에 자전거 여행 추천할 만한 여행지 요 정도 좀 얘기하고 자전거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일 수밖에 없는 노동 이야기를.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 뭐 이름 때문인지 제가 해왔던 일 때문인지 노동인데 지금 뭐 제 전문은 노동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노동. 성경 창세기 노동. 거기도 노동이 나옵니까? 그럼요. 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미래의 노동까지 그렇죠. 조금은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잠깐 얘기가 샜네요. 자전거 출퇴근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챙겨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알아둬야 될 사항이 좀 있죠. 일단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자전거에 무슨 법 그러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돼요. 차마.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데 차는 뭐 당연히 차인데 마는 말 그대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우마차 뭐 이런 말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고속도로에 갓길 있지 않습니까? 그 느닷없이 말 탄 사람이 따그닥 아니 고속도로에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법이죠. 불법인 거죠? 차마 그 마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 기본적으로 이 마에 해당되는 것, 차나 혹은 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켜줘야 돼요. 예컨대 역주행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도로에서 큰일 나잖아요. 우측 통행 기본. 맞아요. 여기 일본 아닙니다. 우측으로. 그렇죠. 우측으로 가주셔야 되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를 타고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예컨대 오토바이들이 뭐 퀵 서비스 노동자들 보면 막 급하니까 막 인도로 막 질주하고 그렇죠. 횡단보도 절대로 그 내려서 끌고 가지 않잖아요. 타고 가잖아요. 불법입니다. 그게 다 불법이군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컨대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실은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간 사람에게 그래요? 애들한테 꼭 횡단보도로 자전거 타고 건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큰일 나겠군요. 그럼요. 그런 거는 진짜 아이들한테도 좀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작은 꼬마 자전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차마에 해당되는 거다. 보여줘야죠. 어른들이 같이 횡단보도에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예.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 인도에 예. 타고 다니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아, 인도도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다니면 또 이 자동 승용차 운전자들이 이제 눈살 경적 울리면서 맞아요. 뒤에서 빵빵, 네, 빵빵하고 네. 심지어 위협 운전도 하고 막 불안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북유럽 쪽의 자전거 혁명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들까지 세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좀 넓은 인도에는 자전거 도로 표시를 네. 도로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서로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 예. 이런 거고요. 그 자전거 이걸 상징하는 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동요인가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뭐 꼬부랑 이런 노래가 네, 있었죠. 저는 그 노래 굉장히 나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예. 노인 폄하. 맞아요.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뭐.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자전거는 신문물이고, 예. 이 지팡이 짚고 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비켜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잘 모르는데, 온 그대로 위에서 뜯으면은 밑에 깔려 있거든, 계속. 맞아요. 예. 나중에 버리게 되잖아요. 뒤집어서. 예. 쓰면 좋은데, 이 감귤, 양동주의 제주 감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이거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주문하는 분들. 1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많이 주고 맛있고. 그래요? 단점은 너무 많이 담지는 말아주시라. 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몇 개씩 더 주는 거야 항상. 역시 한국은 덤이죠. 덤을 더 줘야죠. 근데 어쨌든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기에 적절하게 담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막 김장철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한 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이때가 김장철인데. 김장에서 제일 힘든 게 절임이에요. 진짜. 배추 다듬고, 씻고, 절이고, 또 씻고, 뭐 이 과정이 그게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대학교 때 어머니 그거 도와드린다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했다가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요. 김장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래 최근 몇 년 사이에 절임 배추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맞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당 샵에서도 농민의 회원들이 하고 있는 그 배추 절임, 그다음에 알타리 절임 두 종류를 팔고 있는데 20kg에 3만 원이고 무료 배송이고 하니까 가격도 저렴한데요? 예, 가격도 뭐 꼭 저렴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가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여기 해남에서 저염 배추절임, 순절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 절임은요,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솜씨가 없으면 김장 망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맞아요. 저염, 절임한 배추절임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것도 꽤 많이 나갔는데 이 타이밍을 잘 못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김장을 내일 한다 하면 그 하루 전날 배송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새벽에 배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서너 식구 이제 뭐 김장도 뭐 가족 그 행사일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왜 안 옵니까? 정말 죄송한데. 어떡해요? 정말 죄송한데. 하루 전에 도착할 수 있게 주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배송은 보통 오후에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하루 전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하셔야지. 아침부터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 택배 노동자분들이 24시간 배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 퀵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퀵. 해남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그렇죠. 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자전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전거 이야기 맨 처음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자출 쪽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전거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좋아하고 즐긴다 해서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전거 좋아하고 즐기고 또 자전거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자전거의 고수라거나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경험치에 입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제가 오늘은 지하철로 여기로 왔는데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 돼요. 아. 근데 자전거 타고 오니까 한 20 몇 분, 30분 미만으로 걸리는데. 그것밖에 안 걸리나요? 네. 지난번에 택시를 한번 탔더니 한 40분 걸리고. 자전거가 더 빠르네요. 강남이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렇죠. 아따, 지하철 한 2번 갈아타니까 1시간 딱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올 걸. 뭐. 그러니까. 네, 알쓸신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자전거 이야기. 예. 5번째 이야기고요.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런 유의 그렇죠. 좀 그렇군요. 다분히 혐오적인 그렇죠. 그런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자전거는 보행자들에 비해서는 강자입니다. 교통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해 주셔야 되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또 자전거에 대해서는 강자잖아요. 그렇죠. 배려해 주는 게 좋다. 예. 그런 기본적인 거 좀 지키자. 이런 예.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요도 안 불러야 되겠네요, 이제. 그 노래 지금 거의 안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요. 나쁜 노래라니까. 예. 애들한테 왜 그런 노래를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욱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뭐 코스나 이런 것들도 미리 숙지하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그 자전거 출퇴근이 굉장히 좋다라는 뭐 저는 예찬을 하고 있는 바인데 처음부터 무리하면 일단 안 됩니다. 뭐 예컨대 30km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죽습니다. 예.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퍼지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하는 것은 1시간 미만. 1시간 미만 거리 한 15km 미만. 어허. 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 사실 15km도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일하러 갔다 오는 이런 것이니까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자기 안배,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코스부터 일단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길치는 한 20몇 분이면 오는 이 자전거 타고 이 길을 벌써 한 3번째 빙빙빙 돌아가지고 이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자전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못 가는 데가 사실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히려 코스 짜기에는 훨씬 그렇죠. 편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좁은 골목이나 이런 코스들을 쭉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신호 같은 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그 출근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코스를 사전 충분히 숙지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필요하고요. 신호 숙지해야 되고 안전장비. 예컨대 뭐 헬멧 쓰고 해서 머리가 문제가 되고 이렇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헬멧이나 기타 안전장구들 꼭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쫄바지 입고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민망하죠. 갈아입을 어떤 것들끼리.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옷 안 챙겨가지고 노팬티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가슴 졸이며 일한다. 화장실 갈 때마다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런 겨울에는 자출족들 어떻게 하는가? 그러게요. 제가 이 계절을 계산을 못하고 한 5번 정도 자전거 얘기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벌써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추운 날 자전거 타라고 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자전거를 재미를 들이면요. 영하 10도까지는 아니 영하 10도면 칼바람이 날라올 텐데요. 그렇죠. 영하 10도까지는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래요? 그런 거 하니 사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페달링을 하면 벌써 땀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어쨌든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별도의 시간 내지 않고 땀 흘리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분 지난 한 30분쯤 되면 땀이 얼기 시작하죠. 이제. 난리 나죠. 다른 데는 아니고 손끝, 발끝, 귀끝 이 세 군데. 그러니까 땀 때문에 얼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야 장갑으로 커버가 되고 귀는 이제 귀마개로 커버가 되는데 이 자전거에는 발가락이 얼기